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내년 2023년 경감승진시험 합격을 위한 첫 걸음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감승진시험 치른 지도 한 20여일 지났고 또 구정 연휴도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년 동안의 장기 수험 레이스 펼치셔야 될 건데 아마 지금쯤이면 의욕 충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 주면 인사이동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실 거고 이제 1년 동안 공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각오 지금 남다를 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각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요, 항상 시험 끝나고 구정 전후로 해서 그때의 열정, 각오가 정말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죠? 주위에 합격하신 분들의 그 한호성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내년에는 꼭 저 한호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라는 생각 넘쳐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언제 시작하냐, 책 언제 나오냐, 기타 등등,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마치 책을 씹어먹을 정도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 충만할 때입니다. 이 의욕 오래오래 가셔야 됩니다. 정말 1년 동안 장기 레이스 수험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요, 직장인이죠. 직장 다니면서 또 그 직장도 남들과는 조금 더 근무 환경 더 힘든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오가 남달라도 모자를 판에 이 각오가 조금씩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는 조금씩 미루게 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1년이라는 기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1년 동안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주관식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정말 내가 과히 이 행정법이라는 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 보십시오. 초시 합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죠? 네, 그분들 그냥 거저 합격하신 거 아니겠죠? 네, 아마도 강의 열심히 듣고 또 그만큼의 복습도 하시고 노력을 더해서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을 새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불타오르는 이 열정 식지 않게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22년도 딱 반으로 나누어서요, 이 상반기 동안 행정법만큼은 그죠? 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문 강의를 필두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그리고 이제 추석쯤 되면요, 이제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현장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이 1년간의 레이스가 맞춰질 건데 이 2022년을 반으로 잘라서요, 6월 달까지는 정말 주관식 행정법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7월 달, 8월 달 돼서 그제서야 공부 시작하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예, 그럴 때 늦진 않았지만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이제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행정법도 외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버리다 보면 또 내년 시험 그래요. 내가 좀 덜 외운 게 나왔네. 늘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 입문 강의를 필두로 쫙쫙쫙 진도 나갈 건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잘 따라오시고요. 오히려 강의보다 본인의 진도, 복습이 더 빨라서 언제 또 강의 빨리빨리 안 올라오냐, 이렇게 저보다 앞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법만큼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들 강의 듣고 쉽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만큼 쉽게 또 정리되니까 주위에 보시면 합격자분들의 서브도 많이 시중에 지금 나돌아다니고도 있죠. 네, 즉 본인이 합격하시면 내가 정리한 그것이 말 그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합격자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남들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글로 적든 워드를 치든 이것은 상관없지만 나만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이제 하시면서 강의 시간에 군데군데 또 이제 말씀은 드릴 겁니다. 여튼 지금 불타오르는 이 열정, 이 각오 식지 않게 솔직히 하루하루 성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시간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본인의 근무
저기 일정과 잘 맞물려서 일주일간의 어떤 공부 계획이 있다면 그 소소한 계획 잘 실천해 나가신다면 그러한 실천과 그러한 노력이 더해져서 1년간의 본인의 노력의 결실이 내년도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새겨질지 안 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 강의 우리 이제 행정법이라는 전체의 개관을 하면서 단문 답안, 사례 답안 또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외우시면 되겠다라는 샘플로서 또 단문 정리도 또 해볼 거고 사례 문제도 한번 샘플로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가 우리 행정법 다들 정말 5, 6년 전 또 그 이전 정말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여타 국가고시에서도요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타 과목보다. 그런데 이런 행정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생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담임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담임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진리이자 법이었죠. 네, 숙제하라 라고 하면 숙제했었었고 또 이런 거 외워와라 하면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결과물은 둘째치고 외우려고 노력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나이 지긋이 다 드셨겠지만 제가 담임 선생님이다 생각하시면서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또 잘 따라오신다면 네, 행정법만큼은 고득점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문자나 또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 드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단문 하나 외우기 위해서 두문자를 외우는 그것만 남아있으면 안 되죠. 네,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필기하고 기억하시면서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내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변에 깔려있는 이 행정법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항상 암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부득불 외우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하나라도 생각이 안 나면 뭘 적어야 될지 그 다음 문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죠? 또 한 줄 적었다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적다 보니까 우리 80분이라는 시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80분이라는 시간 글씨 속도가 느려서 다 못 적는 거 아닙니다. 한 줄 쓰고 생각, 한 줄 쓰고 생각, 그리고 또 이해가 선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암기한 그 내용 뭐였지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조금의 1초, 2초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 두 문자만이 아닙니다. 두 문자는 뭐였습니까?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하지만 답안을 적기 위한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두 문자만 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 또 요 근래 이제 출제 경향들이 외부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시니까 문제가 아주 세련되게 나오고 있죠. 네, 어느 국가고시 못지않게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단순 암기식의 단문 정도 외우면서 사례를 접할 때 단문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례 문제에서 논점이 빗나간다든지 또는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서 사례 답안을 적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인문 강의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기초적인 지식 이런 내용들 전달할 건데 어떻게 본다면 의욕 충만하실 이때 인문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필기하거나 또는 이제는 기본서에도 늘 붙어있는 그 관련 판례들 이런 것도 또 조금은 중요 판례들은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을 또 조금은 더 심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또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반영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늘 출간했었던 기본 경찰행정법 교재도 전면 개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같고요. 그래서 전면 개정판으로 전 부분들 수정해서 이제 또 교재 나갈 건데 행정기본법 제정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겠죠. 그리고 또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중요해진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국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파트들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행정법의 행자도 공부하지 않으신 제일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다면 이런 거죠. 우리 행정법이 뭐냐? 누가 묻습니다.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이란 거는요, 우리 일반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아니라 한쪽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권리 의무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는 똑같이 그래도 뭐 대등한 관계로서 그래요. 뭐 돈을 빌려주든 집을 임대 놓든 뭐 그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행정법 영역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국민에게 행합니다. 하다못해 그래 너 음식점 해, 영업 허가를 내린다든지, 또 그러다가 너 영업 정지, 하다못해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요, 영업 시간 몇 시 일방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행정청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중시 여겨지는 것이 행정법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법의 법률관계 늘 그림은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간략하게 그림 그려본다면 행정법이 뭐냐와 연결지어서, 행정법이란 한쪽 당사자가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가진 행정청입니다. 이런 행정청이 국민, 이제 나중에 강의 시간에는 갑 뭐 이렇게 칠 건데, 아무튼 이런 사인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학문상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땡땡 처분을 내립니다. 예를 든다면 면허 취소. 너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음주운전했어? 면허 취소 처분 내립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죠? 근데 이런 면허 처분 또는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처분, 기타 등등 이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한다면요, 이 관계로 끝난다고요. 법률 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면요, 이제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줘야겠죠. 그러한 구제들이 예전에는 사선, 직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선은 행정법 영역, 직선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강의도 행정심판법이 또 조금 더 중요해지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사선,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요 행정청보다는 조금 더 직근 상급 행정청이라고, 상급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급 행정청에서 위치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적 통제기라서, 아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뭐 그들이 다 똑같지 뭐, 하다못해 지방청에서 커트한 거를 본청에서 뭐 오케이 하겠냐,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 구제가 미흡할 수 있어서 어떤 것? 소송. 이것이 행정소송입니다. 즉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소송. 그렇죠? 이게 행정법원. 그죠? 요 두 개를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 뭔가를 나타낼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법이 뭐냐? 자,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뭔가의 행위를 하는데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처분을 적절히 잘 하자라는 것을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법들, 이것이 행정법이다. 이게 행정법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배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소송 이외에 이제 국가배상 많이 들어봤죠. 돈으로 뭔가 전보받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은 행정청이라고 보다 국가배상법 이런 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튼 통칭해서 그냥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이런 국민이 이런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 등 손해전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민사소송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런 것들. 이것도 행정법 영역입니다.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전보해 주고자 하는, 이것도 행정구제의 큰 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선 행정 내부적 통제인 행정심판위원회, 하나의 직선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또 하나의 직선 손해를 전부받고자 하는, 돈으로 전부받고자 하는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손해전보제도, 이런 것들이 구제 파트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서 행하는 이의 신청이 예전에는 기본적인 법 조문이 없었는데 행정기본법에서 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 이의 신청과 이 행정청보다 조금은 직근 상급 행정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하는 행정심판, 이 두 가지를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이번 올해의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기본법 작년에 제정됨으로써 그 제정된 행정기본법, 작년에는 시행일도 조금 뒤었기도 한 조문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개정된 조문들 몇 개들만 우리 단문 정리하면서 이렇게 추록 형식으로 보충은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행정기본법에 제정된 내용, 그리고 그 제정 목적인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서술들이 조금씩은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네, 대신 강의 시간에 그림 그렸던 게 작년하고는 조금 더 다를 겁니다. 뭐 처음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행정 구제나 다름없어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들, 처분을 행한 행정청한테 아니 이거 제대로 된 처분 아니잖소, 나중에 보면 직권 취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의신청입니다. 아무튼 이 처분 당신이 빨리 취소해 주쇼 라고 하는 이의신청, 이것이 안 된다면 이 행정청보다는 조금 큰 형한테 저 당신 동생이 한 이 처분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제기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또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특별행정심판 제도들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죠. 우리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들. 하다못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여러분들한테 처분 내리죠. 어떻게 해요? 정직사몰, 해임 이런 거요. 그런 처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청한다고 그러죠. 행정심판위원회보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거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것이 안 됐다면 또 뭐 합니까?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죠. 행정소송.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취소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징계처분 기타 등등으로 나의 손해가 있다고 친다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국민의 권익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더라. 따라서 자, 직선으로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때 내려오는 것들은 전부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로 정리할 거고,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 사선으로 화살표 가는 것들은 그래요,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또 우리 행정법이라고 본다면, 막막한 행정법이 뭐냐, 이제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의 그림, 그 다음 또 하나하나의 테마에 있어서의 목차들 두 문자로 정리하면서 조금은 쉽게 접근할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두 문자, 그림 이런 거만 남아있으면 안 되죠. 네, 항상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하나하나에 또 중요한 것들은 형광펜도 칠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시험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 밑줄도 그을 거고, 이런 부분들 한번 요약해서 암기해 보시죠 라고 말씀은 드릴 거지만, 암기한 내용만 머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의 이해가 안 된다면 본인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교과서에 필기를 하신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이해를 탄탄하게 하셔야 나중에 암기가 수월해지고, 또 암기도요 이제 거의 정말 기계적으로 내가 써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 쓰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였지 생각하고 시험장에서는 우리 80분 시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이렇게 기본서 또 전면 개정판을 내다 보니까 조금 또 이
출간 시기가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문 강의 끝나고 기본 강의 시작할 때면 아직 책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프린트물로 강의 자료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본 강의는 또 한 2월 말쯤 또 이렇게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입문 강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입문 강의 동안 우리 행정법에 대한 기초를 잘 다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마 강의 본다면요. 강의 듣고 전부 다 끄덕끄덕일 것입니다. 오, 그런 거야? 오, 이해하기 쉽네. 그리고는 복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이제 또 남는 건 없고 항상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있냐? 두 문자만 남아 있다고요. 예. 두 문자는 그냥 두 문자 아니죠? 중요한 목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제가 막 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암기된다고요. 그죠? 하지만 암기해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40개, 50개 또 어떤 분은 그 이상도 외우시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헷갈리고 저거 헷갈리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차근차근 이제 입문 강의 시작이니까 저의 강의를 잘 따라오신다면 1년 만에 행정법 정복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객관식 형법과 또 실무는 또 한 번씩 다 저기 밑에 계급에서 시험 보시면서라도 한 번은 보셨던 과목이지 않습니까? 조금 익숙하신 과목이실 거예요. 금방 단기간에 또 점수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식은요.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겨워서 중도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내년도 2023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아로새이겠다라는 이 각오 느슨해지지 마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저와 함께 잘 달려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 강의부터 장기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